혹시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예. 좀 괜찮을까요? 예. 해가 덜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네. 담배는 담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신경중재팀의 이덕희 교수입니다.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 낯 익으시죠? 전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금연 어떻게 할 건가 네. 잘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 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금연 클리닉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조홍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이 담배의 해악에 대해서 네. 그리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도사처럼 항상 이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조 교수님께서도 저번에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신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전자담배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한번 예. 하려고 모셨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제가 이제 외래에서 그 비파열 내 동맥류 있으신 젊은 분들이 예. 이제 오시면은 담배가 해롭다는 건 이제 딱 다들 그렇죠. 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 끊기가 너무 힘드니까 혹시 전자담배로 갈아타면 예. 좀 괜찮을까요? 예. 해가 덜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네. 담배는 담배다. 그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이제 담배 회사들이 여러 가지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보면 네.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전자담배가 뭐지? 예. 이거 좀 알아야 말씀을 좀 나눌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요. 일반 담배하고 예. 이 전자담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이게 전자담배란 말이 사실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권련형 전자담배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액상형 전자담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외국에서는 이렇게 안 쓰고 권련형 전자담배는 외국에서는 가열담배라고 그러고 액상형 전자담배만 전자담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는 이런 거예요. 권련이라고 하는 게 일반 담배를 권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권련형 전자담배는 뭔가 하면 불을 붙이지 않고 전자적으로 이렇게 담배를 꽂으면은요 히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권련형 전자담배라 그러는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걸 히티드 토바코 프로덕트 맞으면 가열 담배라 그럽니다. 가열 담배.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를 300도 정도로 열을 가해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가열 담배고. 그다음에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는 뭐가 다른가 하면 거기에 사용하는 게 니코틴 액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자적으로 해서 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액기스만 뽑아서 그렇죠. 담배에서 니코틴만 뽑은 거죠. 두 개를 전자담배라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권련형 전자담배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름만 전자담배지 굉장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세 가지가 흡입을 해서 폐로 이렇게 흡입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렇죠. 상당히 다르겠군요. 다르죠. 왜냐하면 앞에 두 개 일반 담배하고 권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있는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거기서 니코틴만 추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분은 상당히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자, 요게 이제 권련형 전자담배, 가열 담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필립 모리스라는 데서 나오는 이제 아이코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아이폰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이름도 그렇게 지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담배 회사인 KT&G에서 나온 릴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에서 나온 이제 글로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요거의 원형이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되게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니코틴 액을 추출해서 이걸 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처음 나온 건 이렇게 일반 그 권련같이 일반 담배가 생긴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요즘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요즘은 이렇게 2세대, 3세대가 돼서 이게 탱크 스타일로 엄청나게 많은 니코틴을 흡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게 뭔가 하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유행했던 이게 줄입니다. 여기 뭐가 생겼습니까? USB 같이 생겼죠? 그러네요. 여기에 이제 니코틴 액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흡입을 하니까
이게 실제 미국에서 선풍적 인기,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액상형과 그 관련형 전자담배가 조금 이제 다른 모양을 보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흡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보니까 흡연의 목적보다도 너무 신박해 보인다. 아주 갖고 싶은 그런 거. 신박해 보이죠. 그런 것도 상당히 있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 사람들한테 왜 그걸 사용하냐고 물어보면요. 젊은 이미지가 틀림없이 약간 팬시하고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는 냄새가 잘 안 나죠. 연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숨기기가 상당히 좋고요. 이제 인기 있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해보면요. 제일 뭐 때문에 사용하냐? 그랬더니 처리가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째가 안 생기니까 실제로 이걸 처리하기가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는 감히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 집안에서 피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거를 용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상당히 문제죠. 옛날 같으면 담배를 끊었을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서 피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배를 끊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히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상당히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일지 오늘 계속 좀 근데 덜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한 4번째쯤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담배 회사의 주장이나 광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담배, 흡연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폐암을 비롯한 각종 바람 그게 이제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흡입을 하다 보니까 폐 손상 그리고 이게 결국 동맥, 정맥에 손상을 또 주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심혈관계 문제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우리 인체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하고 비교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안전한 건지 그거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예 그 노골적으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서 90에서 95% 안전하다 이렇게 실제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와,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의 근거가 뭐냐 이거죠. 90에서 95%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겁니다.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있잖아요. 발암 물질도 있고 엄청나죠.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쟀더니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이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측정을 하는 거니까 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은 분명하게 적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600도로 태우고 이거는 300도로 가열하잖아요. 나오는 물질이 달라요. 그 대신에 필립 모리스가 미국 이제 식약처에 낸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일반 담배에서 없는 물질이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물질이 있어요. 많아요. 상당히 종류가. 그런데 이 중에는 해로운 물질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무슨 물질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알리지가 않아. 그러면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현재로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네들이 내놓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는 자기들이 연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예요. 그럼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니코틴은 중독성을 일으키지만 어른한테는 해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니코틴은요. 청소년에서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요. 인지 기능이라고 멋있게 얘기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IQ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산부에서는 임산부나 태아한테는 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거를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제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중소회사, 큰 회사.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는 발암물질이 안 들어있어야 되는데 담배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이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것들도 현재에서는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니코틴 같은 경우도 니코틴이 없는 액상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보면 니코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표시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열을 가해서 기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기화를 시킬 때 중금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중금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암 물질들은 권리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액상 물질 자체를 기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어떤 금속 코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열된 데서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중금속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암 물질이 나오기도 하고 권련보다 어떤 거는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들이 그럼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또 X사형 전자담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 가지 가양을 하게 하고 이런 기화제 자체도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했을 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상식에는 네. 이런 우리 폐로 흡입을 하는 건데 식약처나 이런 데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제조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걸 듣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가양 물질들이 먹을 때는 안전해요. 먹어서 식용으로는 안전한데 그거를 태울 때 또는 열을 가할 때 또는 여러 가지 가양 물질을 동시에 넣어서 열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피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 케이스 리포트 많이 됐었죠. 굉장히 그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 이제 X사형 전자담배 사용이 확 줄어드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X사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해봤더니 다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데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이 검출됐어요. 그러니까 이 X사형 전자담배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카트리지에 어떤 것도 섞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여기다 마약 같은 거를 섞어서 청소년들이 하는, 우리도 좀 마약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X사형 전자담배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어떤 거를 섞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예민한 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흡입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상당히 많은 그 심혈관 질환이나 폐 질환의 문제가 미세먼지가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해서 내피에 손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관련형 전자담배, X사형 전자담배의 성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폐와 혈관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은 많은 동물 실험이나 또는 세포 실험 이런 데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사람에서 효과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거나 일반 담배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걸 밝히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렇죠. 30년 이상. 30년 정도 걸리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관련형 전자담배 2007년부터 사용했고 그러니까 아직은 인체에 대한 영향이 보고되기가 조금 짧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있어야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물질들, 유해한 물질들은 적게 나오는 건 맞다. 그러나 일반 담배에서 안 나오는 물질도 있고 또는 이 물질과 질병 발생과의 관계는 일직선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훨씬 적게 줄어들거든요. 그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도 의미 있는 말씀인 게 아까 일반 담배에 있는 유해 성분의 80 내지 90% 정도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소량이라는 건데 그 소량이라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이 그러면 90%로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를 해서 그게 그러면 건강에 그만큼 유해 물질이 90% 줄어들다 하더라도 심혈관 질환 발생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게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안전한 대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너무 없다. 그러네요. 이거 전자담배로 갈아타려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한테 굉장히 이거 슬픈 소식인데요. 이거 내용이 조 교수님 뭐 슬픈 소식은 아니고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전 예방의 원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 불확실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전 예방의 원칙으로 보면은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또 하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아예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전자담배를 피우면 관련을 일반 담배를 끊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담배 회사도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나 X사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80%는요. 일반 관련을 다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중복 사용을 하는 거예요. 왜 중복 사용을 하냐면 이런 거죠. 관련형 전자담배가요. 흡연자들 얘기를 하면 타격감이 좀 약해요. 타격감이란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딱 때려주는 맛이 없어요. 니코틴을 공급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피우냐고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술을 마신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즐겁게 놀아야 될 때는 관련을 피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을 못 피울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니코틴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직장에서 공부한다거나 그러면은 숨기기 좋은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 같으면은 직장에서 담배를 못 피웠으면은 끊을 생각이
거는 실제로. 그래서 공공장소 금연을 하면은 금연율이 올라가요. 예. 그런데 여기서 전자담배를 몰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담배가 중복 사용 자체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 금연을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중복 사용을 하니까 위험이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위험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어요. 두 개를 사용하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단독 사용보다 중복 사용이 상당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중복 사용이라고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담배 회사들이 얘기했던 그 사람들 얘기대로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 가설. 네. 그 가정의 굉장히 중요한 그 가정 하나가 완전히 일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그 전환이 생각보다 뭐 일어나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물질이 아니면 그 행위가 우리한테 직접 미치는 건강에 위해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보니까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를 시키는군요. 그렇죠. 그 행동 변화 때문에 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권리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 이런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그게 도입된 2017년 이후에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서비스 이용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건 놀라운데.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인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권리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금연 동기가 상당히 감소돼요. 알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있는데 뭐 대책을 만드는 거랑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 사용자들도 계시고 흡연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담배 회사나 뭐 이런 우리 기사들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담배 끊기 힘든 분들한테 중간 기착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자담배가 어떤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거죠. 실제로 조금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관련형 전자담배는 사용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증거가 많이 없는데 액상형 전자담배에서는 그래도 꽤 사용한 지가 2007년부터니까 꽤 됐거든요. 그래서 연구들이 좀 있어요. 무슨 연구가 우리 무작위 임상시험 하지 않습니까? 한 그룹은 액상형 전자담배 주고 한 그룹은 뭐 가짜약을 주든 아니면 니코틴 패치를 주든 해봤더니 이게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초반에? 아니요, 지금도 연구 있습니다.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전자담배 옹호하는 학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 옹호하는 학자들이 금연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제 임상시험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임상시험 할 때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상황에서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같이 하는 거잖아요. 약을 잘 먹었는지 제대로 사용하는지 뭐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요. 담배 그렇게 피웁니까? 담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필요하면 구멍가게에서 가서 담배 판매로 사서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되나 봤더니 거기서는 금연 효과가 있는 거로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담배를 소위 그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금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금연 효과가 떨어지는 연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그거네요. 진짜 클리니컬 세팅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의사가 약으로 주고 열심히 이거 드셔야 됩니다. 고혈압약 같이. 그러면은 일반 담배를 끊을 확률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쓰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걸 흡입을 시키니까 니코틴이 훨씬 더 잘 들어갑니다. 효과는 상당히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너무 폐로 잘 들어가니까 그거자 때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했잖아요. 두 번째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못 끊어요. 그러면 니코틴 껌이나 이 패치는요 니코틴을 확 올려주질 않기 때문에 중독성이 없어요. 그래도 니코틴 껌 가끔 못 끊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담배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니코틴을 넣어주니까 그래서 봤더니 일반 담배를 끊었어. 그런데 그 사람 1년 후에 봤더니 80%가 그냥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냥 피워요. 그러면 이게 담배를 끊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액상형 전자담배가 정말로 안전하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가 안 돼 있는데 일반 담배 끊고 80%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1년 후에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약으로 쓸 수 있는, 현재까지는 약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연구에서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금연을 방해한다는 보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저만 회의적인 게 아니라 이제 현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그렇다.
효과적인 금연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현실 세계에서는 줄 가능성이 없어요. 네. 예, 현재까지의 증거를 모으면. 예. 근데 제가 구글에서 뉴스를 좀 네.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금연이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죠. 저번에 말씀하셨지만은 뭐 자기 의지에 의해서 하면 진짜 5% 이하고. 네, 그렇죠. 예, 뭐 도움을 받아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도 뭐 30% 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금연 성공률인데 예. 그 전자담배 갈아타면은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그걸 네. 보면 네. 솔깃하잖아요. 네. 근데 조홍준 교수님 기사는 없거든요. 없죠. 예.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논문을 찾아보면 이제 조홍준 교수님 리뷰 아티클 이런 거 많이 쓰셨던데요. 네. 이제 그런 걸 찾아보면 아 이게 전문가들의 입장은 좀 다르구나 이렇게 네. 느끼실 텐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신문 기사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담배는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를 팔아서 이윤을 얻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어차피 학자들은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뭐 사실이 아닌 뭐 가짜뉴스로 선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많이 몰랐던 것들이 네.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담배 회사가 주장했던 것들이 실제로 상당히 과장됐고 그다음에 금연 효과라든가 이제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담배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대단히 과장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금연을 해야 되는데 못 끊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 기사는 정말 그렇죠.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담배로 갈아탔는데 네. 그러면 이거 안 끊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한테 제가 열심히 물어보거든요. 진짜로 완전히 갔냐? 아니에요. 그 완전히 끊은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일반 담배도 그냥 짬짬이 피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일반 담배를 짬짬이 피우면은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연구가 많이 있어요. 한 갑 피우는 사람하고 하루에 한 개 비해서 세 개 피우는 사람하고 해보면 이게 그 한 10배쯤 위험이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전자담배가 진짜 안전하다고 쳐도 권련을 한 개비 내지 두 개비를 하루에 핀다. 그러면 심혈관계 위험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저는 심혈관계 질환을 특히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 한 개비를 피는 것도 독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네. 네. 아,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특히 뇌혈관 문제 있으신 네.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는 선생님께서 금연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전자담배도 결국 그렇죠. 중독이고 우리 행동을 계속 이렇게 약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연구된 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 또 지침을 만들려면은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거를 만들 만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저도 경험이 없는 게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이제는 일반 담배는 끊었으니까 끊을 생각이 별로 없는 것도 없기도 하고요. 그럼 전자담배 피는 분들이 덜 오십니까? 금연 클리닉에? 그런 사람은 전자담배를 끊으러 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없고 모든 환자들한테 무슨 담배를 피우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아 이분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가 하는 걸 이제 알죠. 그럼 이제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거를 끊기 위해서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문헌을 뒤져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니코틴 중독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 특히 이제 현재까지 제일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제 바레니클린이라고 하는 바레니클린. 예. 그건 뭐 보통 이제 그 약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전자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증례 보고들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걸 한번 끊을 생각이 있으시면 일단 바레니클린을 가지고 또는 뭐 니코틴 패치나 껌을 가지고 끊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일반 담배를 피다가 이게 이제 해로운 거 그걸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 냄새도 나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전자담배를 이제 갈아탔는데
완전히 갈아탄 것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네. 이제 중복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네. 전자담배에서 일반 담배로 그냥 차라리 돌아가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자담배도 조 교수님 계속 안 좋다고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고 이러니까 네. 오히려 두 개를 중복 사용하면 더 나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네. 일반 담배로 돌아갈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그런 있을 것 사람도 꽤 같은데. 있습니다. 전자담배도 나쁘니까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전자담배가 약간 타격감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또 돌아가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 전자담배 사용하는데 그러면 또 돌아가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라고 권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담배가 그렇다고 일반 담배가 더 해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담배를 끊는 거를 권하지만 일단 완전히 전환을 했다면, 그러니까 중복 사용은 사실은 더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전환을 했다면 저는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일반 담배로 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반 담배로 돌아가는 거를 권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 오늘 제가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일 안 좋기는 우리가 많이 피우고 있는 일반 담배. 가장 안 좋고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건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그 반대쪽에는 이제 전자담배가 있고 네. 전자담배를 피려면 그냥 전자담배만 피는 게 좋고 그렇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게 같이 중복 사용하는 게 중복 사용하는 게 그렇어요. 중복 사용하는 게 실제로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그다음에 더 해가 높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복 사용이 상당히 단독 사용에 비해서는 더 복잡하게 만들 네. 수 있고 어쩌면 일반 담배만 피는 것보다도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있어요. 왜냐하면 뭐 담배를 끊을 가능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반 담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반 담배는 피지 말고 전자담배에 그게 약간 애매한 거죠. 거기서 그냥 끊어야죠. 끊어야 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맞습니다. 거기서 끊는 게 맞는데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자담배로 완전히 전환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일로 가는 거를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제 얘기이긴,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중복 사용해서 이렇게 가라 하는 게 중복 사용했어도 둘 다 끊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그건 뭐 당연한 말씀인데 당연한 말인데 하도 소음이 많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일부 이제 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한국에도 몇 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전자담배를 옹호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이 담배 회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학자적 양심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엔 그 학자적 양심이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전자담배를 옹호할 수 있는 공중보건학적인 근거는 상당히 약하다 현재로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특히 우리 뇌동맥류나 뇌혈관 협착증 같은 이런 동맥경화성 질환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지금 보고 계셨는데요.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저도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일반 담배에 비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증거가 아직은 부족하고 오히려 이걸 중복 사용이라든지 이런 문제, 복잡한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금연 일반 담배 못지않게 우리 전자담배도 끊어야 한다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배웠고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흡연 관련해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한테 금연 결심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 시간 때문에 다 못하신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근데 약간 좀 복잡해졌어요. 옛날처럼 그냥 일반 담배 하나만 끊으면 되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생기니까 사실은 환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문가들도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간단한 거는 뭔가 하면 모든 담배 제품은 담배다. 특히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조그마한 위험에라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의준 교수님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담배는 담배다.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